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외교장관 회담 추진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정세상 개선의 물꼬가 좀 트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서 교류와 협력에 대한 기대도 지금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곳이죠. 개성공단입니다. 추석을 앞둔 개성공단의 모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 연결합니다. 유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 그리고 북한 근로자 현황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현재 입주업체는 125개가 입주해 있고, 북한 근로자는 한 5만 2천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공장이 쉼없이 가동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루 정도는 이제 추석날 쉬게 되는데, 예. 우리 명절하고 다르게 이제 북쪽은 추석 명절은 그렇게 크게 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 하루 정도 쉬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라면은 우리의 추석인 8일인가요? 우리는 한 3일 정도 보통 쉬죠. 네, 그렇죠. 그럼 개성공단은 며칠 하루만 쉬고 계속 이렇게 가동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측 근로자들은 그럼 추석 명절에 차례는 좀 지내나요? 예, 고향에 못 가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는 합동 차례상을 좀 준비해갖고. 네네. 늘 차례를 지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5만 2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추석 상여금이 있습니까? 아직 상여금 제도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임금은 평균 한 150불 정도 수준하고 있습니다. 네, 150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임금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 임금은 이제 70불인데, 예. 각종 장려금이나 수당 같은 거를 했을 때, 네. 150불 정도 되고 해마다 보통 한 10% 내지 20% 정도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북쪽과 좀 협력을 이렇게 협의를 맺고 있나요? 인상의 어떤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아주 민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북측에서는 계속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개성공단에서 남북이 합작으로 이렇게 바느질한 옷이 행사복으로 지원돼서 많은 분들을 좀 감동시켰는데요. 어떤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해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 사태로 한 6개월 정도. 예. 아주 깊은 아픔을 겪고 폐쇄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때 우리 추기경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네. 들어와서 이제 축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난 5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추기경께서 오셔서, 개성공단에서 정말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작은 어떤 마음의 정성을 좀 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요번에 교황님 오실 때. 예. 행사복으로 해서 남북 근로자들이 바느질한 옷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네. 저희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북한 근로자들도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지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요. 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사업의 유일한 전초기지인데 지금 햇수로 공단이 가동된 지가 올해 10년을 맞이했다고요? 네네. 10년 동안의 성적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2005년대 1,490달러로 시작됐던 것이 지난해 22억 달러의 누적액을 만들었었는데, 예. 공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총 8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했었지만, 네. 100만 평의 한 40% 정도만 가동시키고 있으니까 남북 관계가 경색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세계적인 공단이 됐을 텐데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앞으로 2차, 3차 이렇게 부지 확보라든가 공단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북측과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진도는 안 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개성공단에도 이제 그동안 부침이 좀 많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남북이 지난해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검증된 사실이지만, 예.
정치와 경제의 역할이 명확히 다르다는 걸 서로 인식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남북 상생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예.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고 특히 그 중국과 그 대만이 아주 양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이제 개성공단은 적어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성공단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지금 5.24 조치 이후에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간의 어떤 교육과 경협 실적은 정말 줄도산 직전입니다. 위탁 가공 교육 사업이 이제 대표적이죠. 네네. 네. 이에 비하면은 좀 개성공단은 약간 나은 편이죠. 그렇죠. 저희들은 늘 그 남북 교육이 5.24 조치 이후에 중단되고 나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늘 죄인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어 참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남북 간에 지금 위탁 가공 교육 사업 이렇게 직접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네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이 뭐 상당히 이렇게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십니까? 개성공단을 보통은 이제 저임금을 이용해서 싸게 만드는 물건들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개성공단을 방문하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네. 이런 제품이 진짜 여기서 나오냐. 세계 어디 이태리 같은 데를 갖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개성공단의 그 외국 기업의 입주 문제도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이 문제는 뭐 남북 관계 부침이 많다 보니까 예. 많이 관망은 하는데 실질적인 진출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외국 기업의 어떤 입주와 투자를 위해서 선결해야 될 과제, 물론 이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외에 어떤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좀 있나요? 우선 제일 크게 이제 그 해결돼야 될 문제는 이제 국제 규범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우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 FTA에서 역외 가공 인정이 돼야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에 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좀 못하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환경이라든가 품질 관련된 이제 국제 인증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성공단의 어떤 그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5.24 조치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죠. 예. 네. 그래도 많은 제한 사항이 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것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업들이 조업 활동을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지만 다른 그 남북 경협인들이 겪는 그 완전 중단 상태에 비하면 그래도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새기면서 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가 투자가 5.24 조치 의회에 막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 인원 확충은 지금 이제 그 북쪽의 사정 때문에 이제 그 많이 이제 공급은 못 받는데 그것도 이제 뭐 우리 그 기숙사 건설이라든가 예. 이런 것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더 이상 그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합숙소라든가 기숙사를 만들어 놓으면 북한에서는 근로자를 더 공급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5.24 조치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여하튼 5.24 조치가 좀 해제가 되면 남북 경협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성공단 입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수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 영향에서 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예. 지금 이제 그 섬유 봉제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이 있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네. 전기전자라든가 기계금속 같은 경우는 아주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아직도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개성공단에는 일단 남북관계 그 합의 사항이 이루어져야 예.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간의 그 약속을 한 부분들은 꼭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도 북쪽도 그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는 정말 최대적인 불확실성인데요. 개성공단이 뭐 품질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좀 좋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남북 유일의 경제협력지대인 개성공단의 추석맞이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이었습니다.